시민 20만 명에게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진료소 앞마다 수킬로미터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와 직업성암, 환경오염 피해가 잇따르는 포스코에 대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가 26일부터 엿새간 20만 명의 시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진료소마다 수킬로미터씩 장사진을 이뤘고 졸속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항의 또 다른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예 단단히 각오하고 간이의자를 챙겨온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지쳐 주저앉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합니다. 2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지금. 너무 기다려가지고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추위 속에 새벽부터 나와 최대 4-5시간씩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준비를 뭐 하든지 해놓고 이걸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덜컥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뭐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포항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가구당 1명씩 20만 명을 검사하려 했지만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개 진료소에서 하루 3만 명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요일별 순번제와 같은 사전 준비도 없어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받았다고 1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린 진료소에서는 거리두기 방역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받는 게 아니고 병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식당에는 뭐 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나오자 포항시는 당초 31일까지 예정된 검사 기간을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탕발 확진이 36명이나 되는 데다 지역 전체 확진자의 70%인 284명이 한 달 만에 발생해 강제적인 행정명령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진단 검사 기간을 3일을 연장을 해서 2월 3일 수요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검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포항시의 일방적인 검사를 멈춰달라는 요청에 하루 새 10,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등 7개 환경시민단체는 원안위는 그동안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데다 이번 사태를 축소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며 원안위에서 독립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도 조사 대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누구를 조사하느냐며 원안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월성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원전 주변 주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100배에서 1000배에 이르는 삼중수소 선량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전에서 대규모 방사성 물질 오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부지 내외에 대해 오염 감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누설에 대한 보수는 물론 전폭적인 규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5곳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직업성 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포스코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인 만큼 적극 나서 포스코 경영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목소리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위험 기업으로 낙인 찍힌 포스코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10개 단체는 포스코의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직업성 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전국 7개 산단 가운데 포항 산단이 사망비가 1.37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공해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은 전국에서 암 발병률 1위 지역입니다. 각종 산업재해, 환경오염, 부실경영,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 행위들을 하고 있는 최종 회장. 이들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포스코에서 노동자 18명이 숨질 정도로 산업재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재 사고 등으로 포스코는 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을 무려 6차례나 받았고 매번 적지 않은 위법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기업 포스코는 막대한 홍보비를 활용해 사회 책임 이미지를 세탁하지만 이미 포스코는 최악의 살인기업,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이와 같은 포스코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회사 직원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하는 주주가 있다면 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들 단체는 포스코가 지금과 같이 환경 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다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잘못된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4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 보도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의 심각한 직업병 실태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질환 실태 등을 취재 보도한 포항 MBC 장성훈 양재혁 기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의한 포스코 직업병 문제를 최초로 추적했고 포스코 대기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집중 조명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설맞이 포항사랑 상품권이 나흘 만에 500억 원어치 모두 판매됐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구매 행렬을 줄이기 위해 홀짝제를 도입했으나 조기 매진됐습니다. 상품권을 사려는 시민이 많아 2월 3일부터 2차 판매를 시작하며 이번에는 홀짝제를 폐지하고 1차 때 상품권을 산 시민은 살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올해 발행 예정인 상품권 3천억 원어치를 모두 10% 특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민투표와 통합정부 출범까지 최종 일정이 제시돼 월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시자체 통합은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영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련한 로드맵입니다. 당장 다음 달 초 1차 시도민 의견을 확인하고 2달 뒤 4월 초에는 수기 공론조사를 합니다. 대구시청사 이전을 결정할 때처럼 주민 대표를 뽑아 며칠간 합숙하며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건의하고 빠르면 7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단체장 1명을 뽑아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을 2달씩 연기한 일정인데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최종 통합 완료까지 일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과속에 이어 월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이거는 공론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사실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통합이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이게 기초지자체 패치 분합을 전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우용군이 처음인 사례다 보니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시도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미리 정해놓은 결과와 일정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통합에 따른 장단점은 물론 절차까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울릉간 대형 카페리선 공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 중 H해운에 대해 적합성 여부 등을 본청에 질의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고 공모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울릉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에는 울릉크루즈가 19,000톤급의 뉴 시다우펄호를 H해운은 14,900톤급 선라이즈 제주호를 운항 선박으로 제시해 참여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 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돼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 30만 원을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관내로 전출 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입세대 발굴 유치 등 인구 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태풍급 돌풍과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공기도 깨끗해서 쾌적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칠 텐데요. 이미 우리 지역에는 강풍특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에 달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야외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낮 한때 우리 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거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3에서 10cm의 꽤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동 해안에는 아침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8도에서 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주말 동안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2차 보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을 40억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 이자 중 연 2%를 2년간 지원합니다. 지난해 울진에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278명이 5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과 비브리오 폐혈증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동해연안 해하수 중에 비브리오균 분포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의 15개 지점이고 대상 검체는 해수, 기수 및 하수며 조사 대상 병원성균은 콜레라균과 폐혈증균, 기타 병원성 비브리오균 등입니다.